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텍 특론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에듀테크, 특히 스타트업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에듀텍 산업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 지난주에는 이제 임재환 회장님, 오늘은 이제 이광세 국장님을 모시고 보다 구체적인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에듀테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에듀텍 산업협회 이광세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광세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스스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소개받은 한국 에듀텍 산업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광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에듀텍 산업의 산 증인이시고, 과거에 이제 이러닝 산업협회, 그래서 이러닝 산업협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숨은 말하자면 협회의 숨은 공신이라고 이러닝 산업 또는 에듀텍 산업 쪽 사람들은 칭송에 맞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담식으로 네. 한국의 에듀텍 산업, 이걸 뭐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나 이렇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그 노하우랄까 그런 시각을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앞서 제가 소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듀테크 산업 이전에 에듀테크 산업이 나오기 전 단계인 이러닝 산업, 이거 관련해서 좀 소개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먼저 저희 그 에듀텍 산업협회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에듀텍 이러닝 산업협회라고 이제 2002년도에 먼저 이 현재 에듀텍을 산업을 태동하게 하기 위한 이러닝의 협회가 이제 2002년에 산업부에 등록돼서 초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통적인 이러닝 기업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15년 후에 작년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15년 만에 이러닝 산업협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에듀텍 산업협회라고 과감하게 좀 변신을 했어요. 뭐 그 이유는 최근에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이 과거에 있는 기업과 달리 전혀 다른 분야, 로봇 분야라든가 VR이라든가 IoT 이런 새로운 분야의 회사들이 저희 이런 쪽에 들어오시면서 에듀텍이라는 산업으로 이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 협회가 병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 에듀텍을 태동하기 위한 단계의 이러닝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닝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협회도 2002년에 생겼지만은 저희가 협회 등록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부 쪽에다가 이러닝에 대한 앞으로의 산업적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러닝 자체를 새로운 교육 산업이라고 관점을 인식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닝 자체가 교육과 IT를 융합한 고부가치 직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보시고, 이 산업이 타 산업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IT의 인프라라든가 교육의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IT 기술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달에 국회를 통해서 아마 전 세계 최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닝 관련된 최초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닝 산업발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전자학습이라는 이제 명칭을 넣었고요. 그렇게 이제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교육부가 이러닝이라는 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러닝 산업발전법이었었는데 2017년도에는 11년도에는 이러닝 산업발전법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로 더 확대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듀텍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에듀테크 육성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이렇게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닝 산업은요, 뭐 매년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이러닝에 대한 전통적인 교육 시장에 대한 그 시장 발표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약 1조 4천억 정도의 기업은 한 340개 정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3조 4천억, 기업은 약 1640개 정도의 기업으로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했죠. 근데 이 산업 규모는 다른 제조업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 봤을 때는 3조 4천억 정도 규모는 한 그 담당자의 한 사업도도 안 되는 규모지만 의미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3조 4천억 정도 시장이 이게 그 제조보다는 부가가치 높기 때문에 시장 외적인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더 큰 그런 그 규모 뭐랄까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까지 말씀을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끊을까 말까 뭐 중간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사이에 인터럽트를 할까 했는데 워낙 뭐 말씀을 잘해 주셔서 굳이 안 끊고 가셔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적당한 순간에 또 잘 끊어 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한국 에듀텍 산업협회가 이제 태동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러닝 산업협회 또 이러닝 산업협회가 나오기 전에 이러닝 산업발전법 그리고 최근에 그 개정된 것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런 산업 쪽에 이러닝 산업 쪽에 그 동향과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또 교수님이 할 일이 없으실까봐 제가 또 이렇게 저는 편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산업이 자체가 굉장히 초기에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시장도 커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면 이러닝 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에 산업 규모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 수도 많이 늘고 시장 규모 늘었지만은 이 이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통부 같은 시절 때는 이러닝 자체가 또 디지털 콘텐츠의 한 부류로 속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류 보게 되면 거기에는 게임이라든가 영화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업들은 이러닝 쪽 분야보다도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투자를 하면 투자 횟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러닝 같은 경우는 타 IT 산업보다도 굉장히 투자 후 BEP가 오래 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장기적인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전체 사업자의 17%가 매출이 10억 정도 미만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견기업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성장의 한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산업이 얼마 전부터는 3D 업종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페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오질 못합니다. 근데 또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타 산업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은 그런 일자리 산업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력 자체가 매년 업계들이 새로운 인력들을 영입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산업 발전에 큰 이제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러닝 자체가 교육 쪽 시장이다 보니까 생태 환경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공교육과 사교육을 나누는 이런 전 세계 유일하게 공교육과 사교육을 나누는 그런 생태 환경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러닝 기업들이 만든 컨텐츠가 공교육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돼야 되는데 그런 시장 진입이 전혀 불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기관이 또 이 이러닝 쪽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막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 기업이 그 시장이 망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러닝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의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내지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기업 중에 통해서 용역을 해서 이제 발주해서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을사조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되고
또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닝 컨텐츠는 굉장히 그 자체가 다 저작권 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했을 때 저작권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만든 사람이나 또 쓰는 사람이나 그거에 대한 보호와 권리와 그런 대가 기준인가 고호에 대한 그 법적인 권한 자체가 굉장히 아직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산업 자체가 발전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닝 자체가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협회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쪽에서 해외에서 저희 쪽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IT 굉장히 강하고 한류 문화권이고 거기다가 교육이 세계 최고다는 거다 보니까 많이 와서 좀 해외에서 저희 이러닝을 도입하자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이러닝 자체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마케팅 또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서 역량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해외 진출을 못 하고요. 이러닝 시장은 국내만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글로벌화돼서 해외 나가야 되는데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큰 어떤 시장의 발전에 좌우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아까 갑자기 그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각각 을에 의해서 이제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은 모든 조항 자체가 그 계약을 보게 되면요.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모든 저작권에 대한 걸 다 가백에 기술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발생되고 나는 또 저작권의 문제는 또 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돈을 알고 보면 있던 을사조약은 아닙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살 수가 없는 조약이죠. 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에듀테크 또는 그 전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러닝 의 어떤 이러닝 산업의 제한점 뭐 네. 해외 뭐 나가기가 어렵다든가 아까 얘기한 을사조약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한계점을 이렇게 타결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라는 산업이 태동했다고 보면 좋겠는데 그 태동과 함께 지금 현재 에듀텍 산업의 현황, 동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키워드는 뭐 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닝 산업에서는 현재 이런 이제 현황과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신동력으로 에듀텍을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가장 융합 서비스로 주는 킬러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에듀텍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요구되고 있는 4차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굉장히 AI 기술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VR 이런 그 4차 산업에 요구되는 최신의 IT 기술들을 가지고 이 교육 환경에서 써야 되는데 전통적인 이러닝 산업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의라든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교육 내용을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에듀테크는 뭐냐면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측면에서 이런 거를 구현하는 데는 이런 산업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뭐냐면 현재 아시겠지만은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자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또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 에듀텍 자체가 굉장히 큰 신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제조업 자체가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걸 극복하려면은 현재 이러닝 교육 분야와 이 IT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그런 산업 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로봇, 각종 학습 디바이스, 또 각종 AI나 VR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 또 앞으로 나오는 건 모든 산업은 데이터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의 데이터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다 됐을 때 그 나왔을 때 봤을 때는 새로운 산업이 융합 형태로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예상으로는 2025년 되면은 현재 3조 4천억 정도 시장이 약 5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에듀텍 산업은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창업이 일어난 분야가 또 에듀텍 분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제 열정을 일하는 그런 이제 청년과 여성 인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부 생각하기에는 미래의 주력 산업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가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국내의 ICT 대기업들이 에듀텍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M&A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되니까 또 투자가 일어나고 또 M&A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러한 기업을 그 M&A 시장 가게 되면 M&A 당하지 못해요. 에듀텍이라고 신기술로 포장이 되지만 M&A가 돼서 그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해 나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를 보게 되면요. 그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핀테크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핀테크가 앞으로 IT를 융합한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또 에듀텍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에 보시겠지만은 최근 한 4년 동안에 그 에듀텍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거의 5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시는 것 같이 그 과거에 뵀을 때 최근에 이런 이제 그 에듀텍 분야에 대한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해외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라든가 또 이런 대단히 큰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에듀텍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런 것들 보면 에듀텍 쪽에 그 말하자면 돈이 몰리고 기술들이 몰리고 그래서 융합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국장님 또 그 영국의 배쇼를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요. 그 배쇼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 느끼셨던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에듀테크 동향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지난 1월 달에 영국 그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쇼를 갔다 왔습니다. 배쇼가 그 유럽에서는 가장 큰 이 교육에 관련된 전시회이면서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배쇼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영연방 국가 다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은 영어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가 많아요. 인도를 비롯해서 중동까지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거기서 이 새로운 교육 시장을 거기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국제 전시회인데요. 지금 그게 이제 영국 정부가 거기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그 현지에 가보니까 이제 전년보다 많이 변화가 있긴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해외에서 지금 영국에서는요, 영국과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등등의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 에듀테크 산업에 다 뛰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회사들이 여태까지 그런 포털 서비스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가 그 주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이런 교육 산업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산업을 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에듀케이션 토탈 플랫폼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이제 변화가 되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이러닝 같은 경우는 그냥 LMS라든가 뭐 CMS 이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이제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LMS, SNS, 오서링 툴, 또 평가 또 내지는 각종 솔루션들이 다 통폐합되는 그래서 학교 행정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통폐합되면서 더 어드밴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뭐 코딩이라든가 또 스템 교육 또 아두이노, 또 3D 프린팅 이런 걸 결합하는 메이커 에듀케이션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학문을 닦는 교육을 했다면 지금의 교육은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각종 하드웨어를 결합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인 교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이러닝은 있는 교육 내용을 그냥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의 에듀텍 분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육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드웨어가 결합이 돼서
새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체가 배쇼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 배쇼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에서의 트렌드는 지금 전통적인 우리나라 온라인 그 교육 학습에서 출발돼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원인 서비스 시장으로 이렇게 좀 특화된 시장으로 좀 접근하면서 최근에 에듀텍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 뭐 VR, 또 뭐 아두이노, IoT, 뭐 AI 이런 형태의 기술들 중심이 되는 새로운 그런 교육 서비스를 만든 쪽 접근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트렌드는요. 플랫폼 비즈니스하는 그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그 교육 관리, 교육 수업 시장까지 진출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들은 지금 이제서야 그 좀 더 세분화된 언번들링 가고 있는 반면 해외 글로벌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런 언번들링된 그런 전문화된 서비스를 다 리번들링해서 특화된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변화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영국을 가면서 느꼈던 것이 영국이 지금 에듀텍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영국이 아시겠지만은 가장 강한 그 컨텐츠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는 컨텐츠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가 에듀텍 기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 같은 영국에서는요. 매년 한 3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그 펀드를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그 펀드 조성해 주게 되면은 학교가 그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는 에듀텍에서 나오는 새로운 교육 서비스들을 스스로 살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 준 거죠. 그 자체가 에듀텍 기업이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300억 파운드까지 약 50조 원이 됩니다. 그런 시장을 육성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커질 거고요. 그 자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기업도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운영된 교육 서비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글로벌 되면서 전 세계의 그런 시장, 교육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그걸 보여지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영국 정부가 2015년부터 에듀테크 UK를 설립해서 하는 전담 기관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선 거죠. 그걸 보면 상당히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런 이제 펀드가 조성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에듀텍 기업은 그런 걸 만들어도 이제 그러니까 공교 시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영국은 그런 이제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시장이 형성되니까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그 전문화된 언번들링된 전문화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인데요. 구글에서는 그런 굉장히 전문화된 기업들을 다시 자기네 플랫폼에다가 얼라이언스입니다. 절대 M&A 아닙니다. 얼라이언스에서 자기네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얼라이언스 해갖고 연대를 해서 리번들링 해갖고 세계 시장을 뛰어드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에듀테크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난번에 갔다 오셨던 네. 뭐 배쇼에서 네. 그리고 영국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에듀테크 쪽에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지 네네. 뭐 그런 얘기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이 국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시각에서 에듀테크를 봤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네. 또 에듀테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이러닝과 에듀테크의 차이점이라든가 왜 에듀테크는 더 어떤 분야의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는데 가끔 이렇게 저도 좀 보고 대담식으로 워낙 드라이브를 혼자 잘 걸고 계셔서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전달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막 일방적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또 세계적인 트렌드, 또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또 관점,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전통적인 이러닝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또 내지는 학계에 계시는 또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좀 설문조사 내지는 FGI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에듀테크가 이러닝하고 뭐가 틀리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에듀테크가 기존 산업하고 어떤 관계야, 산업범에서 뭐가 늘어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뭐냐면, 그렇다면 에듀테크 산업 육성하려면 현장에서 뭘 원하는지, 또 현재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법도 있고요. 제도상에서 어떤 게 규제고 어떤 게 좀 애로사항인지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계, 그다음에 저희 공공 부분에 있는 공공기관, 또 저희 산업계 협회라든가 유사 협회에서 돼 있는 회원사 대상을 해갖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설문조사와 FGI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저희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에듀텍과 이러닝이 과연 뭐가 틀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직도 지금 보면은 에듀텍에 대한 정의가 앞으로 어떻게 더 갈지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의될지를 지금 뭐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가고는 있지만, 현재 이러닝과 에듀텍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장표를 보시면 이러닝과 에듀텍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어요.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러닝과 에듀텍은 그냥 표현상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이다 해보니까 그 10명 중에 100명 중에 12분은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그 에듀테크는 이러닝 중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형태의 분야인데, 그거는 이러닝의 한 부류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러닝은 더 포괄적인데 학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에듀테크는 기술적만 더 강조된 그런 형태의 좀 스페시픽한 그런 기술 서비스 분야다라고 이렇게 한 분이 또 한 30% 됐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러닝은 아니다. 에듀테크는 이러닝보다 크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 거기 이러닝은 전통적인 분야이고, 에듀테크는 현재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영역이 창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은 기술과 네트워크로 중심되고 있는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이러닝이 그중에 한 포함이 된다는 그 주장이 39% 정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네네. 보면 그 파란색 그래프는 네. 이러닝이 에듀테크를 포함하는 그런 네네. 생각인 거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고동 색깔의 그 차트는 에듀텍이 더 크다. 네네. 에듀텍 안에 네네네. 이러닝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업계 의견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가서도 변화가 있을 건데, 네, 이렇게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은 그런 이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앞으로 이러닝이 어떤 단계입니까? 보니까 전체 설문 중에서 34%가 성숙기다. 이러닝은 지금 현재 성숙기다. 네, 또 24%는 이미 포악입니다. 포악이다. 이제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분이 계시고, 또 21%는 이제 끝났어요. 재택입니다. 이런 분이 많다라는 거죠. 인식 자체가. 근데 그에 반면 에듀텍 분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의 약 61%가 이제 도입기예요. 여기는 아직 시장 형성도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을 해보려고 그런 상태라서 여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네. 약간 좀 이슈 사항인 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닝이 이제 에듀텍을 진행했을 때 과연 그럼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느냐 보니까 이 장표는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고 있는 키워드가 IoT, AI, 물론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빅데이터, AR, VR, 3D 프린팅, 로봇, 자율주행, 드론 이런 형태의 그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들이 다 총망라하는데요. 그런 기술들이 이용했을 때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에듀텍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뭐 앞으로 나오는 인공 맞춤형 로봇이 이제 이 사람을 가르치게 되겠죠. 또 모든 게 연결되고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뭐 동영상 강의가 아니고
실제와 같이 자기가 직업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용접도 하고 운전도 하고 드론도 조종할 수 있는 초실감의 그런 직업 훈련 자체도 앞으로 에듀텍에서 나오는 새로운 그런 교육 서비스를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주요 기술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뭐 5G를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듀텍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가장 요구될 건가 하고 좀 해보니까 이런 에듀텍의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맞춤형 학습하려면 빅데이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했던 학습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교육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하려면 빅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 다음에가 증강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모든 교육 훈련이 자체가 물론 그 웹베이스 러닝도 있지만은 이제 MR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체험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LLX 모든 러닝 데이터가 저장돼서 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가장 네네.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는 그 뭐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이머시브 테크놀로지 그래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기술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R, VR 그런 것들을 네. 산업계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증거가 되네요. 네네네. 네. 그다음은 이 장표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부터 애로사항인데 근데 그 알겠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이제 그 설문조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조회해 보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요. 앞으로의 산업은 서로 간의 이종 간 산업 간의 융합입니다. 근데 VR 관련된 기술업체와 로봇 관련된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분야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협업이 잘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만 만들게 되면은 쓸모가 없어 로봇이 죽습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협업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 노하우도 있겠지만 R&D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핵심 기술들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게 뭐냐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응용 기술인데 원천 기술을 너무 갖기가 어렵습니다. 협업해서 나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전문 기술 인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장은 3D 업종이니까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저희 쪽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일원인 기업이 하려면 그런 기술자를 끌어와야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정부가 R&D를 지원할 때에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R&D 기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 기술을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응용 기술을 했을 때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때 그건 기술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을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나타난 겁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데 에듀텍 산업 육성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라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 해봤어요. 해보니까 나왔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내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공 부분에서 무상 교육을 좀 많이 하고 그 전체 못해 주십시오라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공 부분이 일원인 교육이나 에듀텍 교육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시장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영국처럼 돈을 주고 쓰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바꿔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공이 갖고 있는 오픈 리소스가 많습니다. 교육 자원들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세 번째는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인해서 학습정보 데이터를 또 못 써요.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도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정해진 교육자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영국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공공교육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에듀테크 산업이요. 지금 저도 이제 이 협회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인데
지금 저희 유관부처가요. 산업부, 교육부, 과기정부, 노동부, 국방부, 행자부 많습니다. 지각각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좀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달라는 게 좀 그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제가 설문조사 내용, 설문 내용들이었고 네. 뭐 특히 그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또 협회 국장님으로서 그 어떤 공감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전문가들은 어떤 내용들을 에듀테크 동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산학계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 내용을 오픈하면서 FGI를 좀 했어요.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앤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에듀테크,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에듀테크 용어와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좀 화두라서 과연 이게 어느 게 더 큽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포괄합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에듀테크와 이러닝은 뭐 개념적으로는 같은데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좀 에듀테크가 더 최근에 새로운 영역이 나오다 보니까 또 좀 크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는 이러닝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쓰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그 국제 표준이 냈을 때 학술대회에서는 이러닝이라는 걸 공식 표준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용어 쓰는 게 맞다. 대신에 글로벌 산업시장에서는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근데 지금에서는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에듀텍이라는 단어를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닝과 에듀텍 산업에 대한 전망은 아까 설문조사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닝과 에듀텍은 산업은 뭐 이러닝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러닝이 갖고 있는 이런 현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에듀테크다. 그냥 이러닝 갖고 새로운 돌파구 찾아내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나 규제가 딱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에듀테크는 신 이슈를 주면서 그런 규제나 돌파구를 찾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산업에 대한 새로운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키워드를 가져라는 게 산업계에 있는 그 의견이고요. 또 에듀테크 산업을 키우는 데 가장 장애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만간에 지금 이제 국가에 있는 혁명위원회에서 4차 혁명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경쟁 시장 규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육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오픈마켓 형태로 지금 교육부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시장이 개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정보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정부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되고요.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이런 산업발전법이 있어요. 그 법을 이제 이런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에듀테크를 어떻게 포괄하는 용어로 해서 법을 개정할 것인가 그런 측면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산업계 쪽의 전문가들 네네.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의 어떤 시각들을 설문과 그다음에 인터뷰로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아까도 제가 얼뜻 얘기한 것처럼 그 에듀테크 산업협회의 사무국장님으로서 기업이 어려운 걸 몸소 공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 제한사항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어떤 한계점 뭐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논리랄까 그런 얘기와 함께 우리 지원 방안이랄까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 제도적이거나 뭐 이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듀테크 산업을 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요? 물론 이제 영국 정부는 굉장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그 푸시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이끌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철저한 시장 자유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부가 나선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형태에 취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시장 개방 정책을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산업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최근 뉴스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자동차 공장도 문 닫는다, 뭐 철강도 좀 뭐 내려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과거는 이제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겹치면서 지금 농업, 건설업, 에너지, 뭐 자동차, 제조업 그 각 분야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분야가 각 산업별로 각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기존의 업종과 디지털 이쪽 분야가 이렇게 그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분야가 전 산업의 영역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제조업이 제조 서비스 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잉사의 엔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을 서비스하는 걸로 바뀌어요. 엔진의 운영, 메인테넌스, 교육, 훈련까지 포함된 서비스 산업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고 있는 IT 기술이 포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형태에서 모든 산업이 디지털 산업보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육 산업, 에듀텍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조하고 유관업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우리가 갈 수 있는 서비스,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키워야 됐다는 게 산업부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게 만약 에듀텍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것이 이게 역할을 할 것이냐 했을 때는 뭐 저도 아까 만졌지만은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갖고 여태까지 안 나왔던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학습, 훈련들이 나옵니다. 그걸 실현해 주는 게 에듀텍이 산업이에요. 이 산업이 커져 그럼 시장 경쟁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고 그게 시장을 이끌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공교육과 평생교육, 또 직업훈련 자체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형태의 그런 거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이제 그 교육 환경의 인프라가 지금 인프라 학교 교실이잖아요. 앞으로 교실은 가상 환경의 가상 교실이고 나중에 빅데이터의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런 형태의 인프라가 핵심 인프라가 여기 것이고요. 그런 것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맞춤형의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에듀텍 산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뭐 요거는 부연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에듀텍 산업이 왜 이게 중요하다, 산업적으로 중요하다면은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나가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전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인 변화의 단계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뭐 매슬로우의 대칭적 욕구의 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그 욕구가 자기가 이제 전에는 먹고 살기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자아실현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청소년을 보게 되면은 먹고 사는 건 문제 안 해요.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바뀝니다.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로봇이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자동화가 돼서 일어나게 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지금 수술해서 물건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더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시간 동안에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데 그 여가 시간을 이용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려면 에듀테크에서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직업 훈련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에듀테크가 앞으로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의 큰 변화, 일자리의 큰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런 창의 직업들, 에듀텍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타트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새로운 창업들을 하면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네.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대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네, 좀 네.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이제 TFT를 운영하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인력 양성하고 또 제도도 바꿔야 되고 법도 개정하는 그런 형태로 다각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어요. 그 산업부부터 교육부, 교육부 포함해서 한 6, 7개 부서가 다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로 해서 R&D부터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범부처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걸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만들었지만은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든 게 그런 걸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무크가 우리나라 해외 같이 가려면은 교육법 한 6가지를 개정을 해야지만 외국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그런 개인정보 규제 완화, 또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공공부문에서 그 개방을 통해 민간 쪽에 있는 교육 내용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러닝 산업법이 있습니다만은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이러닝 산업발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또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그 아우르는 형태의 법 개정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 상당수가 에듀테크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R&D 지원부터 또 그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R&D 지원부터 엑셀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내지는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그냥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주 정보가 네. 상당히 많은 좋은 정보들이 제공됐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네네. 그래도 가장 이것만큼은 에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계된 우리 그 인적 사람들의 어떤 인력 양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꼭 마무리 말씀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제가 오늘 좌담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법제도 또 내지는 R&D 지원 또 글로벌화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해야 될 그런 것들 다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러닝을 초창기 때 했던 우리 좀 그때 10몇 년 됐습니다만 그 CEO들 그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어려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에듀텍이라는 어떤 산업 조류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그 스타 기업이 돼서 그 기업이 되면 국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최근에 와서 굉장히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용기의 말씀 드린다면 지금 이제 우리 이러닝과 에듀텍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를 바둑도 줍니다. 보다 보게 되면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면 아직 이러닝과 에듀테크는 미생입니다. 이게 얼만큼 이렇게 커질지 발전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산업계나 병원 이쪽에 최근에 와서 이번 정부 들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걸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조금만 더 이제 노력하시면 아마 글로벌 형태의 더 많은 해외에 있는 펀드들이 와서 투자하고 또 시장에 진출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그런 산업으로 건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정말 마지막에는 아직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에듀텍 산업 쪽은 아직도 미생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에듀텍 산업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네.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러닝 학과랑 사실은 에듀텍 산업협회랑은 뛸래야 뛸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이러닝 학회도 그렇고 또 협회도 그렇고 우리 학과 이렇게 3자가 계속 공동 선을 위해서 네네.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에듀텍 특론 10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재미나는 퀴즈나 토론 이런 것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광세 국장님께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는 이광세 국장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